이번 시즌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팬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윌리엄스의 로건 사전트가 연습 세션에서 사고를 일으키면서 윌리엄스 레이스카의 플로어 디자인이 공개된 것입니다. 직전 그랑프리인 모나코에서 레드불과 메르세데스의 플로어 사진이 공개된 직후 상위팀과 하위팀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충격을 전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다운포스를 만들기 위해 복잡한 플로어 형상을 띈 레드불 및 메르세데스와 달리 윌리엄스의 플로어는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최근에 F1을 접한 분들에겐 만년 꼴찌팀으로 보일 윌리엄스가 사실 페라리, 맥라렌과 더불어 F1의 전통적인 명가였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윌리엄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프레스가 전해드리는 재밌는 F1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윌리엄스는 1977년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창립자인 프랭크 윌리엄스가 현재 팀을 설립하기 전 만든 프랭크 윌리엄스 레이싱카를 설립한 1966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신인 프랭크 윌리엄스 레이싱카 팀부터 간략히 알아보자면 1966년 설립돼 1969년에 브라밤의 레이스카를 구입해 처음으로 F1에 참여했습니다. 참가 첫 해에는 모나코와 미국에서 2위에 오르며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그다지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고 항상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76년 캐나다의 석유 재벌인 발터 울프가 프랭크 윌리엄스 레이싱카의 지분 60%를 사들이고 팀 이름을 울프 윌리엄스 레이싱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시즌이 끝날 무렵 발터 울프는 프랭크 윌리엄스를 감독직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랭크 윌리엄스의 입장에선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이러한 과정에서 환멸을 느낀 프랭크 윌리엄스는 팀을 떠났고 엔지니어였던 패트릭 헤드와 함께 새로운 윌리엄스 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팀은 발터 울프 레이싱으로 팀 이름을 변경했죠. 그렇게 1977년부터 시작된 윌리엄스 그랑프리 엔지니어링은 지금의 윌리엄스 레이싱까지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단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모든 그랑프리에 참여해왔죠. 그들이 세운 기록 역시 놀라운데요. 7번의 드라이버 챔피언과 9번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을 달성했는데 컨스트럭터 챔피언 횟수는 현존하는 팀 중에서 페라리 다음으로 많은 기록이고요.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이 맥라렌과 메르세데스가 8회, 레드불이 5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지닌 윌리엄스는 F1으로부터 $10,000,000의 헤리티지 보너스를 받는데요. 페라리와 맥라렌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팀의 역사와 F1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가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때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에 에드리언 유이, 패디 로우, 패트릭 헤드와 같은 전설적인 엔지니어들이 레이스카를 개발한 것도 큰 이유였죠. 그 전성기 시절 윌리엄스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아보시려면 저희 영상 중에서 사기템 편에 나오는 FW14B 이야기를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강력했던 팀을 거쳐갔던 선수들 역시 쟁쟁했는데요. 1980년 챔피언 앨런 존스를 시작으로 1981년은 막스 베르스타펜의 여자친구인 켈리 피케의 아버지 넬슨 피케가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획득했고요. 니코 로즈버그의 아버지인 케케 로즈버그는 1983년 윌리엄스 소속으로 드라이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이젤 만젤, 알랭 프로스트, 데이먼 힐, 자크 빌러브 등의 선수들이 윌리엄스에서 드라이버 챔피언을 획득했죠. 그리고 윌리엄스는 영광의 시대를 누림과 동시에 F1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꼽히는 사고도 겪었습니다. 바로 1994년 이몰라 서킷에서 발생한 아일톤 세나의 사망사고였죠. 프랭크 윌리엄스는 아일톤 세나를 인간적으로도 매우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아일톤 세나가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1995년부터 윌리엄스의 F1 레이스카에는 세나의 이름이 꼭 새겨져 있을 정도로 그를 추모하는 마음이 애틋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선 윌리엄스는 긴 침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폰서 문제가 꼽히는데요. 당시 담배 광고가 사회적으로 퇴출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F1의 가장 큰 스폰서는 담배 회사들이었는데요.
프랭크 윌리엄스는 담배 회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좋은 기업들만 스폰서를 받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후 팀의 성적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역시 후원 금액이 줄어들어 내부 재정의 어려움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1의 스폰서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그 내용 역시 저희가 만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윌리엄스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반짝 떠오른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4-2015 시즌은 컨스트럭터 순위 3위로 마쳤고 2016-2017 시즌은 중위권인 5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테리 보타스의 메르세스 이적과 펠리페 마사의 이적 등으로 2018 시즌은 선수 라인업을 꾸리는 데에도 애를 먹었는데요. 이때 차량 개발 능력도 크게 하락해 로버트 쿠비차는 제멋대로 움직여서 다룰 수 없다, 테스트를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차라며 레이스카를 크게 혹평했습니다. 그 이후 성적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죠. 앞선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때 윌리엄스의 중심엔 프랭크 윌리엄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느끼셨나요? F1 무대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인물 중 한 명인 프랭크 윌리엄스는 지난 202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진을 보면 주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986년 프랑스 남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척추 골절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엔초 페라리와 상당히 대비되는 인물로도 유명했는데요. 강한 카리스마로 팀을 휘어잡는 엔초 페라리와는 달리 부드럽고 포용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강인한 근성을 가진 것으로도 잘 알려졌죠. 그러한 그의 성향 덕분에 전설적인 선수들과 엔지니어들을 한데 모을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가 윌리엄스 팀을 지킨 시간은 35년이었습니다. 2012년을 끝으로 감독직을 딸 클레어 윌리엄스에게 넘겼죠. 하지만 지속되는 경영 악화와 저조한 성적으로 윌리엄스 가문은 2020년 8월 팀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클레어 윌리엄스는 윌리엄스 가문은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성공적인 팀의 역사와 팀과 함께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팀의 매각은 윌리엄스 가문이 소유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며 이 결정은 전적으로 팀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 팬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윌리엄스를 인수한 곳은 미국의 투자회사 도릴턴 캐피탈입니다. 미국 국적의 로건 사전트가 윌리엄스에 투입된 배경으로 꼽히기도 하죠. 도릴턴 캐피탈 측은 윌리엄스가 남긴 유산을 존중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윌리엄스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윌리엄스 팀과 관련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윌리엄스에서 이미지가 조금 달라지셨을까요? 역사가 긴 만큼 윌리엄스 팀에 대해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희가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모터프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